손흥민이 이런 팀에서 10골이나 넣은 것은 기적이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부진하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헛소리였다. 손흥민은 말 그대로 리버풀의 수비진들을 유린하며 혼자서의 힘으로 3골 차로 뒤지던 경기를 따라붙었다. 애초에 케인과 손흥민은 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두 자릿수의 골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맞대결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명경기를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수비수 반다이크를 농락했으며 3골 차로 뒤지고 있던 토트넘을 혼자서의 힘만으로 견인시키면서 동점골까지 만들어내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향해 리오넬 메시, 호나우지뉴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수비수 반다이크를 자빠지게 한 손흥민의 원더골 장면.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보시죠. 날이 갈수록 토트넘 선수단들의 손흥민 케인 의존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본머스전, 뉴캐슬전, 맨유전 3경기에서 무려 11골을 실점하며 리그 최악의 수비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케인과 손흥민은 토트넘이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고군분투하며 사실상 팀의 모든 골을 이 두 명의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지만 케인과 손흥민이 2골을 넣으면 토트넘의 수비진들이 곧바로 상대에게 3골을 내주는 눈뜨고는 봐줄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수비력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손흥민과 케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전은 고작 전반 20분 만에 5골을 허용하며 토트넘 역사 최악의 5점과도 경기를 만들어냈고 이 6대1이라는 스코어는 지금도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팬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은 날아가 버렸고 감독이 2번이나 바뀌며 프로 감독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메이슨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는 토트넘의 현 환경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성적 부진을 보다 못한 토트넘 팬들은 마침내 다니엘 레비 회장의 퇴임을 촉구하며 보이콧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토트넘은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선수들에게 그 어떠한 응원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팬들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토트넘은 다음 경기를 치르기 위해 원정팀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리버풀의 안필드로 향하였고 토트넘 팬들조차 자신들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토트넘의 수비진들은 다시 한번 형편없는 수비 집중력으로 자신들의 뒷공간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리버풀의 공격진들에게 골을 마구 헌납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전반 3분 만에 측면에서 크로스를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며 커티스 존스의 선제골을 바라만 보고 있었고 곧바로 이어 5분경 다시 한번 뒷공간이 허물어지며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가 추가골을 기록했고 여기에 15분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를 걸어 넘어뜨리며 페널티킥까지 내주게 되며 뉴캐슬전 이후 다시 한번 최악의 대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정을 떠나온 토트넘 팬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화조차 내기를 포기한 채 반쯤 영혼이 나간 상태로 경기장에 앉아 있었는데요. 모하메드 살라는 페널티킥을 가볍게 성공시키고 팀의 3번째 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은 뉴캐슬전 20분 5실점에 이어 리버풀전 15분 3실점이라는 흑역사를 다시 한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안필드까지 먼 거리를 원정을 떠나온 토트넘의 팬들은 살라의 골이 들어가자마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현 토트넘 팬들과 클럽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장면이었고 갈수록 자신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토트넘의 한심한 경기력에 팬들은 끝까지 자리에 남아서 팀을 응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의 관중석은 응원을 포기해버렸지만 안필드의 6만 관중은 더욱 열띤 응원을 보내며 리버풀 선수단을 독려하기 시작했고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리버풀의 총공세에 토트넘은 정신을 못 차리며 얻어맞기만 했는데요. 이 흐름은 뉴캐슬전 6대1 스코어보다 더욱 큰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리버풀은 4번째 골을 노리며 토트넘 수비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토트넘을 지탱하고 있는 2개의 기둥인 손흥민과 케인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었고 결국 전반이 끝나기 직전 측면에서 공을 잡은 페리시치의 드리블은 반다이크를 잡아뜨리며 커리어 최대 굴욕을 안겨주었고 반대편 오픈 찬스인 해리케인에게 공이 연결되며 간신히 한 골을 만회한 토트넘은 3대1로 하프타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격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트넘이 이 경기를 따라잡을 확률은 희박했으며 마찬가지로 토트넘 팬들도 팀에게 그 어떠한 기대도 걸고 있지 않았고 그저 스코어가 더 벌어지지 않기만을 기대하며 한시라도 빨리 이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의 발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일방적으로 당하며
수비하기에만 급급한 토트넘의 경기 양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리버풀 수비진들의 뒷공간을 위협하며 상대 수비수들에게 긴장감을 심어줬는데요. 심지어 골까지 연결될 뻔한 장면도 몇 번씩이나 연출되었으며 아깝게도 골대를 맞고 튀어나와 실점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리버풀의 센터백들은 손흥민을 향해 더욱 강한 견제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77분 손흥민은 순간에 찰나 자신의 마크를 소홀히 해버린 리버풀 수비진들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고 후방에서 길게 연결된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롱패스를 환상적인 터치로 받아놓으며 세계 최고의 센터백 반다이크를 완전히 따돌린 채 리버풀의 골키퍼 알리송과 1대1 찬스를 맞이했는데요. 알리송은 현재 유럽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골키퍼로 해리케인조차 이 골키퍼에게 번번이 슈팅이 가로막히는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손흥민은 날카로운 슈팅으로 알리송을 완전히 제압했으며 팀의 추가골을 기록해 3대2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로 인해 완전히 흐름이 리버풀에서 토트넘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으며 단 한 골만 더 넣으면 동률 스코어를 만들 수 있는 토트넘은 리버풀을 밀어붙이며 전반전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93분 토트넘은 측면에서 좋은 세트피스 찬스를 잡았으며 가장 날카로운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손흥민이 공을 자신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손흥민의 크로스는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왔으며 히샬리송의 머리에 제대로 적중한 공은 바닥을 치고 튀어오르면서 그대로 알리송의 키를 넘기며 기적과도 같은 극장골을 기록했는데요. 메이슨 감독과 코치진들은 쾌재를 불렀으며 이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진들 또한 토트넘과 손흥민의 정신력에 감탄하며 최고의 명경기가 탄생하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다시 한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모우라는 어처구니 없는 패스미스로 리버풀의 공격수 디오구 조타에게 공을 헌납했으며 골문 앞에서 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한 디오구 조타는 그대로 왼발로 골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재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지옥에서 죽다 살아난 반면 토트넘 팬들은 극장골 이후 불과 몇십 초 만에 터진 실점에 분통을 터뜨리고야 말았는데요. 결국 이번 경기 또한 손흥민과 케인이 전방에서 아무리 골을 벌어줘봤자 토트넘의 후방이 제대로 골문 단속을 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손쾌조합이라도 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이 치열한 경기는 4대3 리버풀의 극장 승리로 끝이 났고 토트넘은 최근 4경기 1무 3패 15실점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사실상 끝이 나버렸고 유로파 진출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 상황 속에서 영국의 스포츠 언론들은 계속해서 다음 시즌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차후 행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럽 대항전조차 나가지 못하는 토트넘은 제 아무리 레비 회장이라도 더 이상 이 두 선수를 팀에 묶어두기 힘들게 되었으며 최근 고군분투하는 손흥민의 활약상을 본 팬들은 하루빨리 토트넘에서 떠나 손흥민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뛰어난 스쿼드를 보유한 클럽으로 이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